SK 브로드밴드 체험 소식을 직접 전달한다. 스틱밴드 MC를 맡은 정다연 씨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SK 브로드밴드의 체육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인턴 생활을 마치고 입사에 성공하신 신입 매니저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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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먼저 입사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브로드밴드 HR 담당하고 있는 탤런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세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2년 7월에서 8월 약 2달가량 인턴 생활을 진행했고요. 10월에 입사를 해서 인턴 생활을 제외하면 지금 23년 2월부로 한 4개월 정도 따끈따끈 강의 슬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브로드밴드 경영기획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범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도 옆에 있는 세연 매니저랑 작년에 같이 인턴 생활을 2달 동안 하고 10월에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정식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막 한 4개월 차 돼가지고 아직 많이 적응하고 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신입입니다. 두 분께서 그러면 인턴 지원할 당시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험이나 스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쉴 새 없이 좀 어떤 활동들을 해왔어요. 학생회라든지 경우에 국토술래, 야간 새벽 알바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한 가지가 딱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꼽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거를 통해서 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또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지원했던 인사진들 많이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 로열티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HR 관련된 컨퍼런스를 많이 찾아간다든지 혹은 HR에서 정말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자분들이 유튜브 보면 인터뷰 영상 올리신 게 되게 많아서 몇 스킬씩 찾아보고 엑셀 정리도 해보고 했었고 뭐 스터디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냥 내가 인사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어떤 이슈들을 캐치업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이걸 또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네. 사실 저도 대학 생활에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단과대학 학생회장도 해봤고 대외 활동도 해봤고 인턴도 해봤고 뭔가 다양한 건 되게 많이 했는데 경험했던 활동들 중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뭔지를 정리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턴보다는 대외 활동의 경험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제가 했던 대외 활동은 은행권 대외 활동이었는데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분들이 되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분 답변을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매니저님들께서 대학 시절에 전공하셨던 학과랑 또 지원하신 직무랑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이 국어 국문학이었고副전공이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 속에서 혹은 조직 속에서의 심리라든지 심리 통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사 직무랑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어 국문학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어 국문이 크게 국어랑 국문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아무래도 맥락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좀 오해 없이 빠짐없이 전달하고 또 이해하는 게 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화, 명확한 의미 전달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국문에서는 텍스트, 어떤 소설 이런 거를 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제가 해석한 바 안에서 탄탄하고 견고한 이론을 쌓아가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배우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전공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또 좋겠지만 없더라도 대외활동이든 인턴이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내 원하는 직무랑 연결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생들은 보통 채용 공고를 보거나 내가 원하는 직무를 이제 먼저 접근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이 직무랑 이 기업이랑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회계팀에 가고 싶고 경영기획팀에 가고 싶고 이런데 전혀 상관없는 인문학 계열이라든가 그 대학 시절 때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난 여기 지원해도 어차피 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경영학과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 배우는 부분은 사실 되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되게 적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뭔가 이 한 가지에 되게 깊게 배우신 분들이 뭔가 이런 경영학이라는 걸 되게 접했을 때 그 대학 시절에 배웠던 본인의 전공이랑 연결시키기가 훨씬 더 좋고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른 과라고 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더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결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안에서 또 나름대로 본인이 연결성을 찾을 수 있으면 오히려 기회인 게 다른 뻔한 학과나 전공보다 되게 좀 특이해 보이고 연결성이 없어 보이면 질문을 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거기서 그걸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잘 대비를 하면 오히려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사실 저는 사범대학생이라서 뭔가 직무에 지원을 할 때 제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꼭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전반적인 인턴 생활이 궁금합니다. 우선 기간은 한 7주 정도 경험을 했고요. 각자 2개의 팀에 배치돼서 1차 팀, 2차 팀을 기간 절반씩 돌게 돼요. 그래서 각 팀에서 현업도 도와드리면서 개인 과제도 좀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 과제라면 별도로 그룹 과제가 또 있어요. 그룹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군의 인턴들이랑 좀 골고루 조를 섞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완전 특정 직무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전반에 대한 주제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과제는 인턴 기간 7주 전반에 걸쳐서 좀 수행을 했고요. 다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그룹 과제도 발표를 하고 시상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느꼈던 인턴의 업무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뭐 서비스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그런 과제들이 많이 주어졌던 것 같고요. 각 팀마다 조금씩 하는 업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결국은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팀 과제도 하게 되는데 제가 했던 주제는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 회사에 뭔가 가져올 수 없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부서에 계신 매니저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인턴 동기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되게 좀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물론 이게 과정 중에는 상당히 이제 고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그럴 수 있는데 막상 돌이켜보면 뭔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지금 현업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선언을 하자면 그냥 과제를 주실 때도 그냥 인턴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주제를 주신다기보다는 진짜 현업에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항상 과제로 삼고 계시는 주제를 정말 저희한테 과제로 부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현업 동료가 된 것처럼 머리도 맞대고 진짜 이입돼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짧다면 짧은데 길다면 또 긴 시간이잖아요. 도와주시는 업무 멘토님 그리고 생활 멘토님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움을 많이 메인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지정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 저도 그 다른 데서도 인턴을 해봤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브로드밴드의 인턴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인턴이랑은 정말 다르다. 새로운 시각을 원하지만 계속 업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그거를 진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과 이게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인턴이 할 수 있는 뭔가 최고의 경험이지 않나. 그러면 인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셨는지 궁금한데 인턴 지원이나 인턴 생활 또 전환 당시 등 중에서 가장 두 분이서 어려웠던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룹 과제 아까 앞서 그룹 과제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주제도 정말 7, 8번 바꿀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팀장으로서 조율하고 어떤 식으로 나의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저희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개인 과제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많은 배경 지식과 조직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고 현직자 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저만의 어떤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저만의 논리를 좀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웠던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우리 브로드밴드가 추구하는 게 좋은 동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좋은 동료들을 경쟁자로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게 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다양한 뭔가 이런 활동들을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인턴 동기들이 또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주어진 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거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니저님들이나 팀장님께 가서 여쭤봐도 항상 왜를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그게 왜 좋은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끊임없는 뭔가 되게 그 물음표를 항상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주장하는 뭔가 하나의 토픽에다가 제 의견들을 갖다 붙이면서 그 왜라는 그런 조건을 좀 충족시켰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고민은 좀 해봤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이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본인만의 차별점이나 비결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돌아본다면 하나는 자연스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거나 긴장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편안함을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팀원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가 지킨 약속들이 나를 지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턴 입사할 때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좀 이거는 지키자 하는 저 스스로 세운 원칙들, 약속들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태도적인 측면에서 잘 보이지 않았나. 저도 저만의 약속을 했었거든요. 항상 30분 먼저 오고 30분 늦게 퇴근하자라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막 업무 시간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가장 어수선한 시간이잖아요. 좀 30분 먼저 가서 업무적인 대화 말고 매니저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그냥 가벼운 담소도 한번 나눠 올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뒤에 30분은 6시에 이제 퇴근을 많이들 하시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업무 일지 같은 거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한번 되돌아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 따로 체크해놨다가 다음날에 이제 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태도. 왜냐면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인턴이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경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가를 되게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뭔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수업 준비할 때 이런 커리어스 영상이라든지 블로그 글들 진짜 많이 찾아보고 부럽기도 했고 좀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직접 나와서 이런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지니까 저도 감회가 좀 새롭고 영광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로드밴드 들어오셔서 멘토 멘티 혹은 이제 동료로서 즐기고 같이 커피 여기 2층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뭔가 제 생각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 문장인 것 같고 대부분의 지금 주변에 많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련돼서 활동을 해본 게 없는데 써도 붙을까? 써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써봐라. 써보는 게 일단은 그 자체가 뭔가 도전이고 그러니까 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그런 나의 때가 온다. 그래서 뭔가 막연한 두려움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뭔가 여행도 한번 다녀보시고 뭐 운동이나 뭔가 취미생활로 뭔가 스트레스를 한번 풀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SK 브로드밴드 신입 매니저님들을 모시고 인턴에 관한 정보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찍 뺀 안녕. 안녕. 안녕.